2020년 1월 코로나 첫 확진자 발생 이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교육청은 개학을 연기했다. 지금 저희가 개학 날짜를 며칠이다 이렇게 확정할 수는 없고 금세 다시 재개될 줄 알았던 등교였지만 몇 차례 연기 끝에 지난 4월 9일 등교가 아닌 온라인 개학이 시행되었다. 인프라가 구축되기도 전에 갑자기 시행된 온라인 수업. 난생 처음 시도하는 수업 방식에 학생도 학부모도 학교조차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등교, 온라인 수업이 병행되는 가운데 학부모도 학생도 2학기 수업의 정상화만 기다리는 상황이었다. 저는 친구들의 얼굴을 화면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좀 어색하고 친근함이 안 느껴졌어요. 저는 첫날 줌 수업에 마이크가 잘 안 돼서 그날 줌 수업은 잘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여름방학 이후 사태는 오히려 더 악화되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난 8월 26일 수도권 내 학교는 전면 원격 수업에 돌입했다. 이번 한 주 동안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만 대한민국의 학교를 지킬 수 있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지만 온라인 수업 콘텐츠에 대한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고 학생들의 학습 격차는 더 벌어지고 있다. 부족한 학습을 사교육으로 해결해보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은 상황. 그 사이 학부모들의 부담은 커져가고 아이들의 학습 의욕은 꺾여만 가고 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은 더욱 답답하다. 수능은 연기되었지만 입시 전략마저도 세우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로 달라진 교육 환경, 무엇이 문제이고 대처 방안은 있는지 쌍심지에서 분석해본다. 우리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 이슈 분석 쌍심지에 전진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육 현장에선 온라인 수업이 전격 실시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을 잘 따라가고 있는지, 기존의 수업보다는 부족하진 않은지 학부모들 걱정이 많은데요. 갈수록 커지는 학습 격차 역시 과제로 남았습니다. 오늘 이슈 분석 쌍심지에서는 코로나 시대의 교육 현 주소와 대응 방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나와 계신데요. 경기연구원의 오재호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종로학원 하늘교육의 임성우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로 인해서 지난 4월부터 온라인 수업이 시작되면서 학생과 학부모, 학교까지 모두 혼란 속에 1학기를 보냈습니다. 2학기도 벌써 꽤 지났는데 지금은 좀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사실 재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 여름 때도 마스크까지 잘 착용을 하면서 잘 해오다가 갑자기 이제 8월 15, 16일부터 문제가 크게 발생을 했죠. 그래서 네. 수능이 한 100일밖에 안 남은 8월 19일부터는 수업이 갑자기 이제 중단이 되면서 학원에서는 선생님들은 이제 빈 강의실에서 실시간으로 자기 반에 들어가는 그 학생들을 위해서 수업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 이제 학원에 나오지 못한 상태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오후 한 4, 5시까지 그 학원에 나와서 받아야 될 수업들을 실시간 쌍방향으로 집에서 수업을 받은 그런 어떻게 보면 수능을 한 100일 남겨둘 시점에서 굉장히 지금 현재 불안하게 지금 수험생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사실 학부모들이 학교 다닐 때는 요즘같이 온라인으로 수업한 경험이 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하는 건지 자세히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보통 주로 하는 방식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합니다. 등교를 해서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할 때는 그 나름대로의 수업 평가도 하고 출석 체크도 하고 하는 룰이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원격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원격 수업을 하더라도 출석 체크하고 교과 평가하고 생활기록부 작성하고 이런 큰 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원격 수업의 특성에 맞게 공통 지침을 마련해서 교육부에서 이제 지침을 제시를 했고 큰 가이드라인은 이제 SNS를 통해서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실시간 쌍방향을 하면 학생이 들어온 거를 선생님이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거를 차시별로 출석 체크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학교에 와서 출석 체크하고 종례 시간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보냈지만 네네. 이번엔 매 시간마다 들어왔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면에서 촘촘하게 출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현장 반응이 좀 어떤지 지난 6월에 경기도 교육청하고 경기도 교육연구원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 고등학교 3학년까지 20만여 명에게 물어봤는데요. 이 고교생 응답자의 31.7%가 온라인 수업의 장점으로 원할 때 원하는 곳에서 학습을 할 수 있다. 이 점을 꼽았고요. 반면에 22%는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인터넷 검색을 자주 한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수업 시간 내내 계속해서 이 모니터를 쭉 보면서 집중을 한다는 게 사실 어른들한테도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반응이다 싶기도 한데 대표님, 이 온라인 수업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을 뭐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장점 부분들은 조금 편리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 수험생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게. 실제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그 표정을 보면서 뭐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체크를 들어가야 될 테고, 가장 큰 문제가 질문을 제대로 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든지, 그렇죠. 또 네. 눈빛을 보면서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수업 페이스라든지 어떤 리듬을 선생님들이 찾아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형식적으로는 실시간으로 되어진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인 내용 측면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사실은 굉장히 한계점이 많다라고 볼 수 있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빠른 집중도와 그게 또 어떤 그 적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빨라진 반면에 그렇지 않은 뭐 중위권이나 중하위권 대 학생들 자체는 시간에 가면서 사실은 좀 더 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자기 모니터 하면은 뭐 끊어놓고 한다라든지, 그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어떤 태도로 어떤 그 모습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자체를 알 길이 없다라는 네.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문제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소통 방법이나 또 격차 우려 이 부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을 좀 보완을 해보자라고 해서 나온 게 방금 말씀하신 실시간으로 쌍방향 수업을 하는 방식인데요. 이게 기존의 온라인 수업에 대한 역할을 좀 어느 정도는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는 겁니까? 일단은 쌍방향이라는 것은 우리 예전부터 하던 겁니다. 과제물을 제출하고 평가를 하고 거기에 다시 코멘트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면 선생님이 응답하고, 이게 실시간으로 꼭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 그게 쌍방향인 거죠. 상호작용인 동시간에 거죠. 꼭 하지 않더라도 그렇습니다. 소통을 하면 쌍방향이다. 예. 네. 그런데 효과 면에서는 그 즉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진다라는 점에서는 실시간이 더 좋은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학교에서 제공을 하다가 학교에서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면서 늦잖아요. 예전에는 얼굴 보면서 했는데 이제는 과제물을 제출하거나 뭐 출석 체크를 하는 게 실감이 안 나니까 좀 실감나게 해보자. 그래서 실시간 쌍방향이다 해서 그 즉시 화면을 보고 한다. 이렇게 해서 실시간 쌍방향이 됐는데 네. 대표님께서 뭐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현실을 그대로 구현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학기에 이렇게 실시간 쌍방향으로만 수업을 한 학교가 6%밖에 안 됩니다. 이 쌍방향 수업에다가 방금 말씀하신 뭐 과제 제시형 또는 콘텐츠 수업을 병행을 했던 학교는 14.8%였고요. 이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지난 8월에는 2학기 앞두고 초중고 실시간 화상 원격 수업을 좀 시행해달라, 뭐 이런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이 쌍방향 수업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원인 어떻게 봐야 될까요? 무엇보다 너무 갑작스럽죠. 우리는 한 번도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 대화를 하고 응답하고 집중하고 하는 일을 안 해보다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런 지침이 내려오고 해보자 하니까 가르치는 선생님도 잘 안 되고 배우는 학생들도 집중하기가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학생들은 유혹이 많습니다. 뭐 유튜브 동영상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쌍방향 수업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부가 원격 수업을 할 때 교사하고 학생 사이의 소통을 좀 강화하겠다, 이렇게 방안을 좀 내놨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우선은 차시마다 출석 체크를 하는 것을 하는데 종례와 조례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도 철저히 체크하자고 하고 실시간으로. 그다음에 학교급별로 달리해서 주 1회 이상 원격 수업을 의무화해서 좀 해보자. 제대로 좀 해보자. 이런 지침을 내렸습니다. 네. 이를테면 이제
한 교시당 초등학생은 40분, 중학생은 45분, 고등학생은 50분 이렇게 주 1회 원격 수업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지침을 내렸는데 이것도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능숙한 분들이 있고 또 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세대의 선생님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컴퓨터를 많이 이용하는 젊은 세대 교사들은 원활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변수로 작용을 합니다. 네. 집에서 이렇게 학생 혼자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기도 쉽지가 않고 이렇다 보니까 이제는 학부모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학습 격차에 대한 불안감이 또 실제로 현실로 반영된 결과도 나왔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사실은 초중고 단계별로 학력 격차가 어떻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평가 시험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제대로 통계적으로 알 길도 없죠. 다만 그 고등학교 3학년하고 이제 재수생들은 이제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걸 국가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을 이제 6월달, 9월달 보게 되는데 영어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절대평가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지가 수능에서 금년도까지 4년 차입니다. 네. 그러면 영어는 90점이 넘으면은 90점이든지 뭐 99점이든 상관없이 1등급을 주게 돼 있고 80점 2등급, 7점 3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올해 6월달 시험을 보면은 90점 넘는 비율이 작년도보다는 많아졌습니다. 오히려. 한 7%였던 것이 한 8%까지 올라갔는데 대신에 80점, 70점, 60점대 받는 학생들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아, 오히려요? 네. 그리고 한 50점 이하 40점, 30점, 20점 이런 학생들은 또 늘어났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격차가 좀 생긴 것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는 학생들은 더 잘하게 되어가는 구조로 가고 있고 또 중간층 학생들은 사라지는 구조가 돼 있고 하위권 학생들은 두터워지는 구조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랑 코로나 상황이랑 결부가 되어서 그게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징후적으로는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일단 해석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이런 때일수록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는 있는데 뭐 고등학생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초등학생, 중학생이 이렇게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현실성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동기부여라든지 또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좀 나와줘야겠죠. 뭐가 부족한지에 대해서. 사실은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평가 시험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 자체를 모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본인이 어디에 있는지 현 주소 자체를 모른다는. 일단 초등학교 6학년 동안에 시험 자체가 사실상은 없죠. 중학교도 올라가면은 또 자유학년제를 해가지고 시험 자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고서 지금 현재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고등학교 1학년 3월 달이 되면 처음으로 전국 모의고사를 보면서 당연히 우리 아이는 1등급 또는 못해도 2등급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4등급, 5등급이 나온다. 그러면은 자기주도 학습을 그때 가서 하려고 하니까 사실 이미 늦었다라는 거죠. 사실은 어떤 의미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정도 단계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평가도 들어가면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있구나라는 걸 본인 스스로도 느껴야 되고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공교육 현장에서 지금 사실 너무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받기 위해서도 사교육 현장에서 나와서 평가 시험을 받아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건강검진에 피검사 한 번 없이 그냥 내 몸의 상태가 어떻다라고 스스로 자가진단을 하고 있는 형국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주도 학습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현실에서 가능하냐 이게 이제 초점인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교육이라는 거는 일정한 정도의 강제성을 전제로 한다고 봅니다. 학교라는 장소에 가서 주어진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거기서 내가 수업을 받고 그 다음에 오겠다. 지금까지 그 기능을 자연스럽게 하던 것이 학교입니다. 그렇죠. 교실 안에서 예. 어쨌든 정해진 공간이 있으니까요. 학교가 그런 역할을 어느 정도 했었는데 그것을 아예 봉인을 해제해버리고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 그냥 한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가 그냥 집안에 앉아서 로봇처럼 공부하게 되는 것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선 굉장히 여건이 더 어려워졌다.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자기주도 학습은 결코 쉽지 않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2020년은 특히 고3 학생들에게 더욱 힘겨운 한 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 결국 수능은 12월 3일로 연기가 됐고요. 각 대학들이 이 코로나 관련 구제안을 발표는 했지만 수능 준비는 여전히 갈피를 잡기 힘든 상황입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1월 14일) 뉴스는 수능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길을 나서는 수험생들의 모습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2020년의 11월에는 그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코로나로 입시 일정이 12월 3일로 연기되었기 때문이다. 코로나로 인한 개학 연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수능 연기. 전국 약 45만 명의 고3 수험생들이 변경된 입시 일정과 대학별 면접 일정을 확인하며 초조하게 시험을 기다리고 있다. 제가 원래 세워놨던 계획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살짝 학습에 지장이 있는 것 같아요. 힘든 건 고3 수험생뿐만이 아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등교하지 못한 고2, 고1 모두 학습 공백으로 인한 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 특히 몇 개월 후면 수험생이 되는 고2의 경우 수업 일수 부족으로 인한 불안감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한 교육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고2 학부모 응답자 중 30.9%가 대면 수업 감소로 인한 학생부 기록 가능한 교내 활동 축소를 자녀의 학교 교육과 관련해 가장 부담을 느끼는 요소로 꼽았다.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도 2021년 고3이 될 예비 수험생도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 입시와 직결되는 고등학교의 학업 손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본다. 네, 11월 7일 예정이던 수능이 일단 12월로 미뤄지기는 했는데 이 수험생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대표님? 아마 그 어떤 해보다 긴장이 되겠죠, 수험생들 입장에서. 과연 12월 3일 수능 시험 치르는 직전에는 과연 안전할까? 네. 그때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변동이 있을 또 수도 있다. 굉장히 큰 네. 걱정이 되는 거고 하루 종일 이제 마스크를 쓰면서 그날 또 시험을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부터 모든 게 코로나19 상황에는 맞춰져야겠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개인적인 어떤 거 컨디션 관리하는 부분들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고, 또 학생 숫자는 줄어들었는데 반대로 또 재수생 비율은 금년도가 또 17년 만에 최고 높은 수치다. 그럼 수능은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수능에만 올인하기 때문에 그것도 재수생들한테 좀 밀릴 것 아니냐 이런 걱정도 있는 거고, 수험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평소 하지 않았던 고민과 불안감이 생겼던 거고, 그다음에 또 시험도 9월달 시험이 또 만만치 않았다라는 거죠. 이런 마지막 남은 기간 동안에 중간 이하 정도 때 되는 학생들도 실은 어려운 문제들을 좀 풀어봐야 되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올해는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네, 변수가 굉장히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수험생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좀 집중해야 될 부분이라고 할까요? 한 2달 남아 있는데 갑작스럽게 환경이 또 바뀌어질 수도 있다. 갑자기 학교를 못 나가게 된다라든지 또 학원에서 정상적인 수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배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가장 근본적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어떤 조건, 환경의 변화가 왔다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과 1교시부터 오후까지 공부하는 시간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자기 학습 시간이 일정해야 된다는 부분들. 네. 그리고 오늘은 학교에 안 가기 때문에 좀 늦게 일어난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패턴과 리듬이 깨지게 되어 있는 거죠. 부모님들도 올해 고등학교 3학년이나 올해 그 뭐 재수생이나 수험생 가정은 좀 특수한 가정이다라고 주변에서도 인식을 해줘야 됩니다. 금년도만큼은 부모님들도 그 주변의 그 가족 자체도 사실 조심해줘야 되는 거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당장 수능을 앞둔 고3들도 문제긴 한데 1년 동안 사실 거의 등교를 계속 못했던 온라인 수업을 받아온 고2들도 걱정이 굉장히 많거든요. 등교 좀 하게 해달라. 이런 학부모들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건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올해 보통 이제 대학 입시가 언제 결정이 되냐면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각 대학별로 발표되는 게 그게 하나의 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올해는 고등학교 3학년이 10월 달에 논술 시험을 봐야 되는데 한 2달도 안 남긴 시점에서 입시 전형 방식이 바뀌어졌습니다.
이 얘기 다시 역으로 얘기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 적용되는 대학 입시가 금년도 4월 말에 확정 발표가 되었지만 대학별로는 이 학생들이 내년도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갈 때는 바뀌어진다라는 게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유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1학기, 2학기 모두 지금 현재 정상적인 상황에서 운영이 안 되었다라는 거죠. 네. 비교과 활동을 제대로 했던 학교, 비교과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학교들도 나누어질 수 있는 거고 수업이 정상적으로 되는 학교, 그렇지 않은 학교들. 그렇다면 현재 내년도 입시에서는 또 정시가 조금 더 늘어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앞으로 방향을 하지도 않은 비교과 활동을 전념해서 해야 되면서 수시를 준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자력으로서 내가 수능 점수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정시에 집중적으로 올인을 해야 될지를 스스로 판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에서 대단히 어렵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처음으로 들어왔던 학생들은 지금 1학년 1학기, 2학기가 모두 지금 현재 비정상적으로 운영이 된 거죠. 네. 남은 3개 학기가 실질적으로 이제 2학년 1, 2학기, 3학년 1학기가 남아있을 텐데 대단한 중요한 시점인데 학교도 그렇고 교육당국도 그렇고 어떤 메시지 전달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 상태에서 과연 원한대로의 어떤 대학 입시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정상적으로 발표될지 또 그대로 갈지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내년도 이제 2학년에 대해서 4월 말에 대학별로 공식 발표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큰 폭으로 바뀌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걱정도 되고 방향을 잡는 데 있어서도 대단히 어려워졌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학과 교육당국도 지금 이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어떤 그 윤곽이라든지 가이드 정도는 조금은 좀 공개를 해주는 것이 네. 어떤 이런 큰 혼란을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지금 현재 시점은 뭔가 조금은 메시지 전달은 발표를 해야 되는 시점이다.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고등학교 전 과정이 그냥 다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네.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뭐 교육 당국에서 어떤 시그널을 좀 줘야 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그 경기도 교육청이 실시한 설문조사를 좀 다시 보면요. 미래 사회에 대비한 학교 교육의 역할이 좀 변할 필요가 있냐 이런 질문에 이 경기도민 10명 중 9명 그러니까 90%가 필요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학교 교육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과 감염병 등을 꼽았고요. 이 미래사회 학교 모습으로 가장 많이 선택을 한 건 이 교과서를 벗어나서 학습자의 흥미, 장래 희망, 진로 등을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운영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사실 코로나 전에도 이 4차 산업혁명이 좀 이슈가 계속되면서 이미 미래 교육이 온라인 중심으로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죠. 앞으로의 온라인 교육 어떤 방향이 될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 지금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의 교육은 지식을 독점한 한 사람이 모아놓고 저때 이제 70명이었거든요 한 반에 70명을 모아놓고 가르쳐주고 그것을 받아 적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바빴었어요. 네네. 앞으로는 모르는 자를 불러 모아서 가르쳐주는 것보다는 토론식 수업, 협업, 협동 이런 것들을 강조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궁금한 게 학교와 교사의 역할은 그럼 도대체 뭔가? 지금까지 그 일을 해왔던 가르치는 선생님의 역할이 그럼 없어지는 건가? 이렇게들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를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을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학생 수가 주니까 교사 수도 같이 팍 줄어야 된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럴 것이 아니고 교사 수를 늘리고 교사 한 명당 학생 수를 어떻게 해서든 줄여나가면 교육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또 얘기하다 보니까 이 미래 교육 이야기에서 이 AI가 핵심 키워드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학부모도 질문이 있습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직접 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이걸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편의점이 사람 없이 운영이 되고 그리고 치킨을 기계가 튀기는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많이 놀랐거든요. 과연 우리 아이들이 커서 무슨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걱정도 생기면서 지금처럼 애들한테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이렇게 말하는 게 과연 옳은 방법인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런 비대면 AI 시대에 과연 아이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해줘야 될까, 이런 방식들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같은 걱정을 좀 하고 계실 것 같거든요. 마지막으로 교육 전문가 두 분을 모셨으니까 두 분의 조언을 좀 관련해서 듣고자 합니다. 먼저 오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정보통신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도화됐죠. 그런데 그런 시대에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일이 점점 없어지고 사람에게 배울 기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휴머니즘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인본주의, 인공지능 시대, 4차 산업혁명, 미래교육일수록 사람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끝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한 말씀 해주시죠. 미래 사회가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부모님들도 잘 모릅니다. 뭐 부모님들도 지금 예상대로 뭐 이렇게 삶이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예측한 대로 잘 안 가죠. 지금 우리가 비대면 교육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 비대면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굉장한 뭔가를 가치를 발견하고 미래 사회는 반드시 이런 교육을 가야 된다라고 사실 속단할 수도 없는 부분들이죠. 이 비대면 교육에서 지금 싹트고 있는 부분들이 오프라인 교육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재발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없앨 거는 지금이라도 과감하게 맞았다라고 단정 내리지 말고 좀 없앨 것들은 다시 한번 각오로 다시 해기도 할 수도 있어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 생각이 들고 뭐 끝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대한민국에서 수시하고 정시 비율이 정시가 3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정시는 거의 안 뽑는다는 얘기였죠. 그런데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아무 시험이 없이 노출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 30%밖에 안 뽑는 정시를 위한 모의고사만 거의 20차례 가깝습니다. 굉장히 모순이죠. 이런 실질과 형식의 다른 면부터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우리 사회 전체가 안개 속을 걷는 모습입니다. 학생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아이들이 학습 의욕을 잃지 않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또 모두가 평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촘촘한 사회 시스템을 하루라도 더 빨리 마련해야 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이슈 분석 쌍심지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